자, 4반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업 못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그 아까 말했던 그 수업 녹화를 해서 그냥 바로 틀어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화면 공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좀 설명합니다. 두 친구를 위해서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그 이름은 아직 외우지 못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모르겠으면은 그때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4반 애들 따로 특별하게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 생체 촉매 지금 비염 때문에 코를 좀 킁킁대는 거 조금 미안. 자, 효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잠깐 쓰고 갑시다 그냥. 자, 오늘 이거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갈게요. 자, 우리가 촉매를 할 때, 다시 촉매를 얘기할 때 저번 주에 좀 오래됐죠? 저번 주죠, 정확히 말하면. 그 생체 촉매 얘기하면서 이 촉매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질 대사 설명하면서 뭐였냐면 바로 화학 반응 속도. 자,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수업의 포인트는 그럼 도대체 이 반응 속도가 왜 빨라지느냐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돌아갈게요. 그러면 자, 다시 잠시만.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잠깐만. 자, 전에 이 그림, 얘가 지금 동화입니까? 이화입니까? 자, 이거 동화작용이죠. 그리고 동화작용은 합체해요? 아니면 분해해요? 그래서 합체하는 반응이었고, 합체하려면은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흡수되자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들어갈게. 이제 이놈은 이제 당연히 이화작용이 되겠지. 자, 근데 이거 세포뿐만 아니라 그 반응물 연소 있지. 자, 미안. 자, 연소 반응을 얘기를 할게. 자, 이 그림 자체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아주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살짝 부족한 그림입니다.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자, 뭐가 부족한지 얘기할게. 자, 우리가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이 알아서 불이 붙나요? 자, 다시 생각해 볼게.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요. 근데 내가 이거 자발적으로 밑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름은 분명 이러한 이화작용이 기름 불 붙는 거 이런 이화작용이 맞는데 알아서 불이 붙지 않죠. 얘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줘야지만 불이 붙죠. 그 자극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자극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안에 사실 이런 식으로 언덕이 원래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럼 이 언덕을 넘어야지만 이 언덕 넘는 에너지를 넣어줘야지만 이게 반응이 시작돼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될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언덕이 생기게 되는데, 자, 돌아가서 그림 좀 그릴게. 자, 이화작용 그림.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사실 언덕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덕 자체를 넘어야지만 반응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생체 촉매 효소라는 것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대. 그럼 반응 속도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언덕이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언덕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언덕이 낮아진 게 바로 무슨 그림이냐면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그림이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빨간색은 효소가 없을 때가 되는 거겠죠? 될까요? 자, 이렇게 효소가 있을 때랑 효소가 없을 때의 언덕. 이 언덕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자, 미안해요. 여러분 지금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 일시정지로 해서 좀 끊을게. 자, 미안해요. 영상이 좀 끊겼겠네. 다시 갈게. 자, 효소가 없을 때가 지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언덕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만큼의 언덕은 필요하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정식 명칭을 가집니다. 이 언덕을 당연히
밑에 있는 보라색도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할 게 뭐냐면 반응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지금 말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응이 빨라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에너지를 이 중간 정도 애매하게 줬다면 빨간색이면 못 넘었을 걸 여기 있는 보라색이면 쉽게 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에너지 이만큼만 넣어줘도. 자, 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갈게. 자, 그러면 이게 이화작용 말고요. 동화작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반응물이랑 생성물 위치가 바뀌죠. 반응물이 밑에 있고 생성물이 위에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얘도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에서, 자, 이거 검은색은 쓰지 마. 자, 이 활성화 에너지가 1번일까요? 아니면 이만큼인 2번일까요? 지금 한마디로 여기서의 높이일까? 밑에서까지 올라갔을 때 높이일까? 자, 그럼 물어볼게. 이 언덕을 넘어야 되는 건 반응물이 이 언덕을 넘어야 돼요? 아니면 생성물이 넘어야 돼요? 언덕을? 반응물이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냐면 2번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릴게. 빨간색으로. 자,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냐면 바로 이 반응물에서부터의 생겨나는 높이. 여기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고, 만약에 효소가 있어요. 보라색이게요. 효소가 있으면 이 언덕이 낮아지는 건 여전히 똑같죠. 잠깐만, 그래서 얘도 똑같이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낮아지긴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반응물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반응물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용어 공부 하나만 합시다.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으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높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열, 다시 말할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에너지 차이는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 그때 열을 내가 무슨 뜨거움을 나타내는 그 뜨거운 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역학이라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에너지를 담당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또는 이만큼 에너지가 들어간다. 여기 좀만 늘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자체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가 반응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효소가 있을 때 또는 효소가 없을 때 반응열은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언덕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반응열의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인데, 반응열은 무조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 차이예요. 에너지 차이. 그러니 이건 효소랑 있을 때 없을 때와 전혀 관련이 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화학 반응 안에서. 되셨을까요? 넘어갈게. 자, 그래서 문제 좀 잠깐 보면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 기억 같은 경우는 효소가 없을 때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효소가 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디귿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얘가 반응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반응은 이화작용이다. 우선은 얘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으면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갔죠. 이화작용 맞지. 그 다음 효소가 기억에 있대. 효소가 기억에 있어요? 없을 때죠. 벌써 답은 나왔지. 니은은 효소가 없을 때가 아니라 있을 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디귿은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디귿은 반응열인데 효소랑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화학 반응 안에서. 그 다음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반응물이 더 높죠? 생성물이 더 낮죠?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 맞는 말. 효소의 작용으로, 자, 효소의 작용으로 얘가 이만큼 내려갔지. 근데 기억이 위에 높이 언덕, 중간에 니은이 효소 있을 때 언덕. 그러니까 이만큼 빠져나간 건 기억에서 니은 뺀 게 맞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지. 자, 됐을까? 좋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 효소가 없을 때 언덕이 높고요. 효소가 있을 때 언덕이 낮아요. 자, 똑같은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카탈레이스라는 얘기가 지금 책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내가 먼저 필기도 해놨죠. 아, 아직 안 했네? 여기. 네. 이 카탈레이스는 효소인데요. 우리 몸에 이 촉매 또는 효소의 종류가 3,000종류가 돼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실험하기 좋은 것을 이제 가져와서 하겠다는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론을 안다고 해도 문제가 안 풀려요. 한마디로 이 실험 자체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다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탈레이스 뭐 하는 건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카탈레이스 요걸 먼저 쓰겠습니다. 자, 얘는 물이 아니죠. 뭡니까? 과산화수소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자체가 내 몸에 있으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화학 반응을 해서 물과 산소로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물과 산소로 바뀌게 되는데 얘가 그 상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상태가 자, 고체 같은 경우는 솔리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리퀴드, 그 다음에 기체는 가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용액이라는 거 있죠. 이게 총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더 없습니다. 그럼 얘는 물속에 녹아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물속에라는 얘기에서 워터 말고 아쿠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쿠아 생각해서 AQ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약국 가시면은 그 병에 담겨 있거나 뭐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걔는 지금 물속에 담겨 있어서 AQ라고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물은 그대로 그냥 물 자체가 액체이기 때문에 L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얘는 이 둘 중요하지 않은데 산소는 지금 중요해요. 얘는 뭐냐? 가스입니다. 기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지. 화학 반응을 시작하면 기체가 뽀글뽀글 나온다고 문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내 몸에 나쁘긴 한데 잘 생각해보자. 약국에서 파는 그 과산화수소는 알아서 스스로 걔가 화학 반응해가지고 산소를 뽀글뽀글 내뿜고 있습니까? 스스로? 전혀 아니죠. 얘는 화학 반응을 잘 안 해요, 사실. 반응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계속. 자, 그럼 그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해? 몸에서 효소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 효소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지금 말하는 카탈레이스였다는 거죠, 사실. 카탈레이스가 들어가야지만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된다는 얘기라 이 카탈레이스는 무슨 효소냐? 바로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라 이겁니다. 되셨슈? 따라오고 있지? 네. 자, 문제에서도 몇 가지 알면 좋은 거 효소로 이제 카탈레이스로 자주 나오는 게 누구냐면 동물 같은 경우는 간을 얘기 많이 하고요. 간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감자를 사용했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또는 브로콜리 가끔 나오거든. 아무튼 이렇게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다시 보죠. 자, 여학생 있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카탈레이스. 자,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왼쪽은 아무것도 안 넣었고요. 오른쪽은 생간을 넣었대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겠죠. 그럼 카탈레이스 이렇게 들어가면은 과산화수소랑 만나가지고 뭘 만드느냐? 물이랑 산소를 만들겠죠. 그럼 산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뽀글뽀글 나가겠지? 근데 왼쪽은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안정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이렇게 산소가 나오면 그 산소 나온 곳에다 불씨를 지폈어. 향을 갖다가지고 불씨 지피면 이 불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활활 타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12번인데. 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 실험관이 있어요. 그리고 A, B, C 각각에 과산화수소를 3%를 넣었대요. 자, 그랬을 때 A 시험관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대. 그냥 뭐 대조군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다음 시험관 B에다가는 감자를 넣었대요. 여기 감자 넣으면 여기 카탈레이스 들어가겠네요. 그다음 C 시험관에는 생간을 넣었대요. 얘도 카탈레이스 들어가 있겠죠. 그럼 반응을 어디서 하느냐? B랑 C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아, 얘 지금 산소가 이렇게 내뿜어지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A는 반응을 안 하겠지. 자, 그래서 A, B, C에서 기포 발생하는지 확인하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B랑 C에서 기포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꺼져가는 불씨를 B와 C에 각각 넣었대요. 불씨는 당연히 살아나겠죠. B와 C에. 자, 그래서 시험관 A는 나의 결과, 지금 나 여기 있었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을 A는 안 했고 B는 발생을 했죠. C는 발생함을 이렇게 표시했네. 그 다음 B는 불씨가 살아나고 당연히 C도 불씨가 살아나야겠지요.
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카탈레이스 내용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지. 여기는 뭐 활성화 에너지조차도 말이 안 나왔어요, 여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뭐냐면 4번이 좀 진화된 얘기거든요. 자, 시험관 C에서 생간 조각 대신 삶은간을 썼대. 생간을 삶아버렸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순대의 간 있죠. 딱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또 이거 화학 반응 시킬까? 한마디로 카탈레이스가 열심히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킬까? 안 생길 거라는 거 느껴지지? 과산화수소 분해 안 해요. 그럼 왜 안 할까? 자, 왜 안 하냐면 자, 사람 70% 뭘로 돼 있습니까? 물로 돼 있죠. 근데 물 잠깐 버리고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약 20%가 있어요. 그럼 이 20%라는 얘기는 우리가 물이 다 빠져서 미라가 돼버리면 단백질로 구성이 거의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내 몸은 물 빼면 다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다. 거의 다. 그 말은 즉슨 효소도 뭘로 돼 있을 것 같아? 효소도 단백질로 돼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삶았더니 고장났대. 그게 무슨 말이야? 열에 약하다는 거죠, 단백질이. 이게 얼마나 약하냐면 단백질은 40도만 돼도 변성이 생깁니다. 문제가 단백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고기같이 돼버리는 거죠. 삶은 고기처럼. 자, 어떤 애들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감기 걸렸는데 내가 45도까지, 뭐 42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백질이 죽어요. 아니, 세포가 파괴돼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천국 보고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정도로 위독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되게 멀쩡하듯이 말하고,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 나 좀 누웠다 왔어. 뭐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진짜 엄청 약합니다, 열에. 그러니까 내 몸은 36.5도를 유지하죠. 중심부가.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카탈레이스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특징들을 좀 추가시킵시다. 자, 효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반응물이 들어오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붙어서 이렇게 생성물을 만드는데 효소의 모양이 지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효소는 이걸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죠. 재사용 가능하죠. 이게 세 번째 특징이 됩니다. 재사용 가능하다. 이쪽 지울게. 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얘는 반응물이랑 이제 효소랑 달라붙는데 모양이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애가 들어오면 당연히 반응을 안 하겠죠. 이러면.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얘는 1대1 반응한다. 또는 이거를 정식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1로만 반응한다. 좀 보시면 여기 기질 특이성 나와 있죠? 잘 생각해봐. 여러분 어렸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해가지고 탄수화물 분해해서 막 들이쳤잖아요. 아밀레이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단백질, 펩신 얘기했었고, 뭐 트립신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때 외웠었잖아요. 되게 골치 아팠잖아. 그 다음에 지방을 라이페이스 뭐 이런 거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뭐였냐면 소화 효소죠. 효소. 뭐 하고 있었냐면 얘네들 분해하는 애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아밀레이스가 단백질 분해할 수 있었습니까? 아밀레이스가 지방 분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무조건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 다 밖에 안 돼요. 1대1 반응이라는 얘기지. 기질특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역할까지 이제 드디어 배운 거죠.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이론 설명 다 끝냈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조금 풀었는데 그 문제는 되게 쉬운 것들이라 가볼까? 이런 거 풀었어요. A, B, C, D가 있고 여기 위에 읽을 거 없고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A, B, C, D 중에 뭐겠습니까? 있을 때야, 있을 때. 언덕이 낮아야 되지. 이게 이거였지. 그러니까 얘가 D여야겠죠. 자, 그 다음에 효소가 없을 때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덕이 좀 높았어야 됐죠. 반응물에서부터 봐야지. B에서부터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없을 때는 바로 C였다는 얘기지. 그 다음 A는 뭐였냐면 반응열이었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 문제예요. 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 그림 보여줬죠. 아까 특징 알려줬습니다. 효소는 반응 전에는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 그쵸? 변하지 않으니까 재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효소는 반응이 끝나면 다시 재활용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고 아니죠. 틀렸고 효소 한 종류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에 여러 종류의 반응물 작용할 수 있어요? 아니죠. 1대 반응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답은 기억만 맞죠.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론만 간단하고 진짜 컴팩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짧게 지나갔는데 애들이랑 배운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빠잉.